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닥터 포유.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 유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핸드폰 다들 들고 다니세요. 뭐 저도 맨날 들고 다니는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 핸드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정말 여기저기 생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맨날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깨나 목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런 거 말고 요 아래 여기, 그러니까는 손목, 그다음에 손가락 요쪽에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마 핸드폰 때문에 손이 아픈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엄지손가락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뭐 오락하시는 분도 있고 채팅 정말 빠르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뭐 아파가지고 못 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꺾어 보세요. 이렇게 꺾어 보고 반대로 이렇게 꺾어 봤을 때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엄지손가락 관절염 이렇게 부르는 병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뼈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손뼈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엄지손가락이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요 엄지만 뼈가 두 개예요. 두 개고 나머지 둘째에서 다섯째까지는 뼈가 이제 세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꺾었을 때 아프다 그럼 관절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이 관절염을 없애는 거는 사실은 뭐 그 왕도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관절 안에다가 주사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기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면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찔러가지고 약을 넣으면 많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 아프다가 또 쓰시면 결국은 다시 아프겠죠. 가능하면 덜 쓰셔야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손에 생기는 통증 중에 하나가, 우리 이렇게 손목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셨나요?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 요거를 우리가 결절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굽혀 보면은 혹같이 튀어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난 아프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픈데 이게 튀어나온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한참 누르고 있으면 또 없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결절종이 왜 생기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팔뼈가 있으면 우리 손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손목에 뼈가 8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씩 두 줄로. 그래서 이게 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손목을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 이 안에 있는 관절액이 새 가지고 그 위에 고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결절종은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통증이 좀 이렇게 쓸 때 난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게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난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미용적으로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주사기로 찔러서 뽑아요. 주사기로 찔러서 뽑으면 없어지긴 합니다. 없어지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 뼈 사이에서 트랙이 생겨가지고 길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새는 거기 때문에 그 구멍을 안 막으면 조금 빼놓고 조금 다시 쓰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서는 3번이나 4번 정도까지는 빼주고, 그리고 또 초음파로 보면 그 트랙이 보여요. 그 트랙을 막으려고 주사를 써가지고 이제 막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막히고 계속 난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물혹을 제거를 하고, 거기 이제 새 나오는 구멍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막아주고 나오는 수술을 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절종 여러분들 굉장히 사실 많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손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미용적인 것 때문에는 제 생각에는 그걸 자꾸 뽑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 하다가 손저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저린다 하는 분들. 보통은 1번부터 5번까지, 엄지, 검지까지 1번부터 5번까지라고 하면 1번, 2번이 저리는 분들이 있고요. 4번, 5번이 저리다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다릅니다. 1번, 2번하고 4번, 5번.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핸드폰 하다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면은 대부분 팔꿈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이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팔꿈치 터널 증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팔꿈치 터널 증후군. 이 팔꿈치 터널이 어디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안쪽에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툭 부딪히면 찌릿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팔꿈치 터널입니다. 거기에 신경이 지나가요. 제가 전선을 하나 준비했는데 신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터널 뼈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쪽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탁 치면 이게 여기까지 찌릿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팔을 펴면 이게 느슨해져요. 이게 느슨해지죠. 근데 팔을 구부려 봐요. 구부리면 이게 당겨져 가지고 여기 요 골짜기에서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펴면 편하고 구부리면 안 좋아지는데 이 구부리는 동작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전화 오래 받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 사용할 때 전화를 이렇게 너무 오래 받으면은 여기가 찌릿찌릿합니다. 아니면은 넷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찌릿찌릿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턱 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는 사람들, 자다가 저려서 깨기도 하고, 좀 심해지면 배에 손을 올려놓는 것도 저리긴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접히니까. 또는 핸드폰 할 때 너무 이렇게 하고면 이제 넷째, 다섯 번째가 저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팔꿈치 터널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저리기만 하는데 조금 심해지면 손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면 우리 첫 번째 엄지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 사이에 요 근육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보통은 이제 저처럼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가 쑥 들어갑니다. 마비가 오면서. 그러면 여기가 마비가 오면서 새끼손가락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펴라고 그러면 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필도 잘 못 잡고 뭐 숟가락질도 잘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펴고 있으면 됩니다. 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저리려고 그러면 펴고 있고, 다른 손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멀리 핸드폰을 할 때도 좀 멀리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좀 낫고요. 잘 때 이렇게 하고 자거나 우리가 이렇게 자다가 저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목욕 타월 있잖아요. 좀 큰 걸로 여기를 한 번 정도 이렇게 크게 감아놓고 자면 자다가 내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했다가도 그냥 그 타월 때문에 다시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지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주무시고요. 이렇게 하고 주무셔도 때가 무의식 중에 또 이렇게 하고 잔다. 이런 사람들은 목욕 타월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감고 자면은 훨씬 좀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린 게 남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손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손목도 터널이 있거든요. 손목 터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마치 그 손목 시계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힘을 쓸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중신경이란 신경이 요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손목 터널이.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쓰면, 구부리는 걸 너무 많이 하거나 펴는 걸 너무 많이 하면, 주로 이제 구부리는 게 문제가 되는데, 구부리면 이 손목 터널 안에서 부어가지고 압박이 되면서 신경이 상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손가락이 저리고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이 저리고 그러는데 심해지면은 이것도 손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건 어딜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보면 이 엄지손가락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이게 엄지손가락 두덩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여기가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말라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여기가 마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둥그스름하게. 근데 가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쑥 들어가요. 근육이 마르면서.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져서 혹시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 주사를 놔요. 여기다가 주사를 찔러가지고 손목 터널의 붓기를 내려주는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은 이 옆에를 넓혀주는 쪽으로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면 보통은 병원에서는 4회, 3회, 4회 정도까지도 주사를 쓰거든요. 그러다가 정 안 된다 싶으면 그리고 또 신경이 마비가 아니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손을 잘 못 쓸 정도로 심해졌다 싶으면 이걸 이제 수술을 해 가지고 손목 터널을 끊어줍니다. 이렇게 끊어주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압박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끊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부릴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할 때도 이렇게 하고 한 1분 정도 있으라고 해요. 이걸 이제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데 1분 정도 있으면 손이 저리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좀 피는 쪽으로 자꾸 펴줘요. 그래서 여기가 좀 늘어나고 이렇게 피는 쪽으로 이쪽도 이렇게 피는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핸드폰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저리는 않아요. 대부분 핸드폰을 많이 한 날 밤에 자다가 손이 막 저려가지고 깨서 막 이렇게 털다가 또 잠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손목 터널에서 신경이 눌리지 않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